자, 안녕하세요. AI 생성 이미지로 완성하는 일러스트 실무 강좌를 진행하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강 내용으로 일러스트레이터 2026 AI와 함께 가볍게 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을 조금 공개해 드리면, 자, 해당 내용들은 여기 이제 PDF로 내용들이 조금 전달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소스를 이렇게 보시면 교환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자료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PDF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아이콘부터 복잡한 일러스트까지 다양한 그래픽을 선명한 그런 벡터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전문 도구입니다. 자, 2026년 버전에서는 여기에 강력한 AI 기능이 더해져서 초보자도 부담없이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짧은 문장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분위기의 벡터 그래픽을 자동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형태, 텍스처 같은 요소들도 직관적인 조직만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어 별도의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한 패턴이나 반복되는 형태 대신 우리가 AI의 도움으로 AI의 도움을 사용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저희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어렵다는 부담 대신에 해보니까 재미있다는 경험에 더 가까워집니다. 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여기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좀 열어볼게요. 자, 해당 내용들을 이제 프로그램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6년 버전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자, 열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지금 현재 버전은 지금 2025년에 프로그램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버전은 지금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일단 이제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자, 해당 내용들, 저희가 이제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개성 있는 그래픽으로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과연 벡터 그래픽을 생성하는 가장 그저 기초적인 도구임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업계 최고의 그래픽 디자인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든 다양한 아트웍, 패턴, 문자를 티셔츠, 그리고 이제 패키징 등의 목업에 적용해서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좀 가보시면, 여기 이제 조금 화면을 조금 줄여서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일단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으로 시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웍을 우리가 손쉽게 확장해서 어디서든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작은 명함과 대형 광고판의 인쇄물에서부터 디지털 광고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장소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이 선명하고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인상적인 아트웍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모든 디테일을 제어하며 저희가 선명한 벡터 그래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형을 결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요. 색상을 자유롭게 바꾸며 라인 아트를 완벽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이라는 그 리스트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셔서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죠. 자, 아까 전에 보시던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유료로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 들어갔고요. 한글 버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랜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저기 이제 여기 가격에 맞는 그런 구매 방법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예, 무료로도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새로운 기능들을 조금 알아보시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에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를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강좌가 되기 때문에 자, 먼저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조금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좀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제 벡터 기반의 드로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밀한 수정과 그리고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그 해당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새로운 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UI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창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이름들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프리셋 디테일이라는 기능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작성된 그런 화면들을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example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해당하는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죠. 밀리미터나 아니면 픽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쇄를 기준으로 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밀리미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인쇄를 사용할 때는 CMYK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버전업 되면서 아트보드 개념이 생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트보드 개념으로 페이지 여러 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새 창을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가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세팅해 놓고 쓰게 되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기능은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새로운 버전 기능인, 이렇게,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렇게 AI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능들을 저희가 학습하는 게 가장 주요한 현재 버전에 대한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런 패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요것도 AI 기능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 자, 먼저 상단에 있는 건 메뉴바입니다. 메뉴바 형식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정하는데 더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를 통해서 어떤 완벽한 결과물을 얻기란 어렵고요. 그 결과물을 조금 우리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작업 방법을 본인만이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AI 기능만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옳은 건지, 이게 그냥 그리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AI 기능을 사용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작업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AI로 생성된 것도 어차피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정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능들을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이건 메뉴바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일단은 이제 파일에 관련된 것들은 파일 메뉴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오브젝트의 편집에 관련된 기능들은 에디트. 자,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일반적인 그런 저장이라든지 그죠? 복사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관련된 기능들은 여기 있고요. 글자, 그 다음에 선택, 효과, 그리고 보기 기능, 뭐 가이드라든지 그리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윈도우 창, 패널 기능들을 열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나머지에 있는 그런 헬프 기능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기능들을 만약에 이제 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
일러스트레이터에 그러니까 2024년 버전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능들이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2024년 버전까지는 쓰셔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기능들을 지금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제 해당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찾아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트보드라고 얘기하죠. 작업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 박스,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패널들 이렇게 있는데, 패널들에 대해서는 작업자 그리고 강의자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가이드 해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은 일단은 이제 칼라 그라디언트 스와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패널이 이 프로퍼티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프로퍼티스가 안 열리게 되면 여기서 기능을 찾아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퍼티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프로퍼티스와 트랜스페어런시, 저는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걸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프로퍼티스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정도의 패널은 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툴은 이제 글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는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프로퍼티스 안에 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내장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저는 이제 여기다가 부가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트보드는 이제 작업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가지 그런 AI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스, 리타입, 목업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조금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패널, 그러니까 팔레트의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 방법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아주 기초적인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1교시에 저희가 이제 2교시에는 2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AI 새로 나온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윈도우의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제일 위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고요. 현재 패널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처럼 자, 뉴 워크스페이스라고 칭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뭐 일러스트레이터 AI 이거 원래 있는 이름인데요. 요건 있는 이름일 때는 요거 이제 거듭 여기 위에다가 바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긴 저는 이제 저장된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다르게 바뀌었다. 패널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윈도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 AI 기능을 눌러보시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들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첫 시간에 조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도구 박스가 있습니다. 도구 박스에 있는 기능들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걸 눌러 볼게요. 여기 눌러 보시면요, 이때는 지금 저는 베이직이라고 쓰고 있는데 뭐 여기서 저는 수업을 베이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et start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방식은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get start로 진행하시는 거를 요걸로 할게요. get start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능이 이렇게 없어지면 여기에다가 이제 툴바를 찾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툴바가 여기 있죠. 툴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get start, 여기서 만약에 닫히시면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들은 일단 셀렉트, 그리고 쉐이프, 드로우, 그리고 모디파이, 타입,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 알려드리면, 자, 기본적인 쉐이프를 그리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버전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방법이, 먼저 이제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요거를 패널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시면 일러스트레이터의 고유의 방식이거든요. 도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그러면은 도형을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릴 수가 있고, 그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분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은 따로 있습니다. 원, 이렇게 원 도형은 여기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도 여기 있으시고, 이렇게 도형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쉐이프에 대한 기능들은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안쪽에 기능에서 여기에 요거를, 예.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여기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쉐이퍼라는 기능이 있어요. 쉐이퍼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을 이렇게 대충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쉐이프 도형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비슷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은 안 되죠. 여기는 다각형은 될 것 같아요. 사각형도 되고요. 쉐이퍼란 기능으로 원도 됩니다. 원. 다각형은 안 될 거예요. 다각형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 다각형도 되네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이 되는데, 별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요거를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안 되고, 자, 이렇게 쉐이퍼라는 기능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능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요게 이제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요,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시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새로 그려서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점과 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점과 선으로 따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능은 선택할 때 여기에 있는 드래그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드래그 방식으로 한 점을 지정하시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편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기능들이 편리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드로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드로우라는 기능은요, 여기서 해당하는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을 그려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S자형으로 그리시면 S자 곡선이 그려지고요. 여기는 지우기,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해당하는 그런 쉐이프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도구.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능은요, 이렇게 커버처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펜 툴에 대한 이런 보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이제 펜 도구는 원래 좀 쓰기가 어려운 기능이긴 한데, 펜 도구를 좀 사용해서 제가 뭔가를 좀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과를 그린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도형을 그려나가시면 되거든요. 사각형 내용을 누르실 때 이렇게 펜으로 도형을 그려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도형을 그려나가시면 그러면 도형이 그려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그리실 때 지금처럼 이걸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도구는 펜 도구를 그리실 때 하나를 그리고요. 다음 점을 찍으실 때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그러면 곡선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곡선에 대한 유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런 힘으로 다른 곡선을 그려서 이렇게 형태를 구현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이 왜 필요하게 되냐면 사실은 다음 시간에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너레이트 벡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성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AI 기능으로 뭔가 생성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런 엔진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한글로 입력해도 됩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는 서브젝트를 생성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제너레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화면이 좀 잘렸는데 아래쪽에 버튼이 보이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버튼 내용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하위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이 됐고요. 여기 이제 꽤 근사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됐죠.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돼서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마음에 든 거예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마음에 들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바꾼다든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여기에 있는 T의 색상을 나는 노란색이 아니고 여기 있는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에 대한 색상을 바꿀 줄 알아야죠. 그죠? 이렇게 나는 이 색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여기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바꿔야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바꾸고자 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나중에 배우실 텐데, 컨트롤 Y 누르면요, 쉐이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쉐이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정할 때,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요거를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요거를 요 캐릭터만 띄워내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전에 배우셨던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나는 이거를 이렇게 이 여자애만 띄워내겠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띄워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요것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캐릭터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잘라내기 해서 요건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이거에 대한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캐릭터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도움을 주는 기능이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도움에 대한 이런 보정 효과라든지 아니면 드로잉 능력을 이렇게 향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뿐이죠.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모든 분야에 사람이 일하지 않고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대신해 줄 수가 있겠죠. 이걸 그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하는 이런 보정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배우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있는 펜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펜 도구로 도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도형을 그리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리실 때 조금 작게 그려야겠네요. 너무 커서.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뭐 이렇게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일단은 이제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여기 배율이 있거든요. 배율을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돋보기 도구를 사용해서 키우거나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키워주시면, 자, 그러면 스페이스바 이동해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 이동해서 맞추실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 기능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능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전반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하는 기능 창을 좀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직선을 그리실 때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시는데, 곡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그리는 방법,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시는 게 기본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만약에 직선을 그릴 줄밖에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직선을 그리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에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보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정하시면, 그러면 직선을 그리신 다음에 곡선화 시켜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곡선을 그리실 때 너무 그리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곡선화 시켜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펜 툴이 그리기가 어려워서 커버처라는 툴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은 게, 그림을 그릴 때요, 요게 그린 다음에 곡선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더 헷갈려요. 이게 이제 툴을 사용하실 때 더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전반적으로 좀 쓰시되, 만약에 그리는 게 좀 어렵다 생각이 되시면, 초보자들은,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돋보기로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돋보기로 좀 늘려보면, 자, 여기서 그릴 때 해당하는 기능을 펜도구로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그리시고요. 직선으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곡선화 시킬 수가 있어요. 곡선화 시키는 기능이 이렇게 해서 곡선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곡선화 시켜서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적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작하시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디파이라는 기능 전에 일단은 여기 줌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줌 도구. 자, 줌 도구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Alt 누르시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먼저 알아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정도만 메모를 하시면, 자, 일단은 여기서, 자, 컨트롤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지금, 그죠? 이렇게 컨트롤 커맨드로 바꾸시면 되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금처럼 커맨드 플러스 이렇게 누르시면 요건 확대 기능이고요.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축소하실 때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축소하실 때 마이너스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맞춰보기는 여기서 0번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실 때 화면에 맞춰본다라는 것은, 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컨트롤 0번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화면이 딱 뷰에 맞춰져서 작업이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100% 보기. 100% 보기도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자, 컨트롤 1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100% 보기, 100배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는 그죠? OS가 다 일치하고요.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요, 화면을 이동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번 강좌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약간 뭐가 되냐 하면 초보자들을 위해서 AI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 조작법 위주로 해서 강의해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도 비슷한 강의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이번 강좌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